미국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들의 생각을 선거를 통해 표현했다며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 우리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상대편 후보의 패배 선언 없이 승리 연설을 한 건 124년 만입니다. 전통을 깨트린 것이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입장을 밝히며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된 첫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바이든은 특별한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 핵심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이민, 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 현지 언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통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압도적이죠. 대선 와중에도 하루에 13만 4천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와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훌쩍 넘기다니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산세가 심각한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내세우며 각종 폐쇄 조처를 조기에 해제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았죠.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을 무렵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방기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코로나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국산 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K방역을 대놓고 질투해왔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한 수 아래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죠.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산 진단시약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지사들도 한국 키트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죠. 내리 호건 주지사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국 키트를 지켰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감염병 등 여러 진단시약의 수출 상황은 각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교체가 한국의 진단시약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 꿈의 무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평정한 상황으로 이제 막 신약 개발에 눈을 뜬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진출벽은 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 기술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미국 진출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미국 내에서 앞으로 긴급 사용이 아닌 정식 허가를 받는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진단키트의 수출길도 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진단키트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은 1조 3,956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을 향해서 긴급하게 SOS를 하며 발을 맞춰 나갈 가능성만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가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 환자가 100여 명에서 유지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한둘이 아닙니다. 탈세, 성추문, 명예훼손, 사법방해 등 사안도 무척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배경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패배하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괜한 푸념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릴 줄소송의 첫 번째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엉뚱한 대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마이클 코언이 무마 비용을 건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융, 납세, 보험 사기 등 불법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퇴임 후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방패가 사라집니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 LA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은 지난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대통령을 성추행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멜라니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또한 그녀는 트럼프의 포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고 도쿄에서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NHK는 27일 기준 도쿄에서 39명, 홋카이도 35명 등 일본 내에서 총 172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로 1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61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크루즈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14,325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도쿄에서 6명을 비롯해 지바현 3명, 도야마현 2명 등 총 2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07명으로 늘었다. 일본 내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쿄의 경우 이틀 연속 신규 감염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확진자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도쿄는 지난 7일 비상사태 선언 후 3주가 지난 가운데 신규 감염자가 26일 72명, 27일에는 39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 연휴에 경계심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도쿄의 스미다구에 위치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도리포쿠토병원에서 위탁 직원 한 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 연관 누적 감염자가 총 42명으로 늘었다. 이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740여 명이 PCR 검사를 받았으며 70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확인된 만큼 신규 입원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센터도 폐쇄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의료기관에 혼란을 준다는 비난부터 조센징이 일본 일에 왜 나서냐는 차별 발언까지 쏟아졌는데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결국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정됐죠.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사적이 아니냐, 쓸데없는 짓을 한다, 욕만 먹었는데요. 기부를 한다는데도 날린 이 상황. 좀 이해가 안 되죠? 더 황당한 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무서워진 일본인들은 손정희 회장이 매달 3억 장씩 마스크를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역시 손정희다, 실행력이 대단하다, 손정희를 총리로 세워야 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죠.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기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1교포 3세인 손정희 회장은 1957년 일본 사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손 회장의 할아버지는 대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일본에서 태어난 손 회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를 만나 아들 넷을 낳았어요. 손 회장은 그중 둘째 아들이죠. 손 회장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차별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부모님 대신 철길 옆 무허가 판자촌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랐죠. 다행히 아버지가 파친코 사업으로 성공하면서부터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16살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단 2주 만에 졸업하고 대학까지 마친 다음 일본으로 돌아가 24살에 지금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싶었던 그때 뜻밖의 악재가 손 회장을 덮쳤습니다. 간염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긴 손 회장은 그때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택했죠. 물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손씨 성을 가진 일본인은 없다면서 귀화 신청을 거부했더니 일본인 부인의 성을 먼저 손씨로 개명시키면서까지 성을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1996년 야후재팬을 설립한 손 회장은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특히 투자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2000년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했던 중국 알리바바의 투자에 성공했고요. 2001년에는 일본텔레콤을 인수해 업계 3대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를 사들여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모두가 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나라 기업에도 투자를 해 성과를 거뒀어요. 손정희 회장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 총 3조 5천억을 투자했는데요. 쿠팡은 2019년 역대 최대 매출인 7조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을 여러 핵심 계열사와 자회사를 보유한 일본 최대 IT 기업으로 키워내고야 말았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총재산 24조 5천억으로 일본 부자 1위에 등극했죠. 철길 옆 판자촌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던 제1교포 3세가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독대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로 자란 겁니다.
물론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은 15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상태입니다. 공무오피스 기업 위워크와 카시어링 업체 우버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차별과 굶주림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아사히 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수가 9,976명인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하루 2만 건에 달하는 검사 능력과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10분 만에 조사할 수 있는 점, 많은 병상수 등을 들었다.